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빠른 뉴스, 평일 오전 6시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만나보세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의무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라도 1호 접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신뢰를 전파해야 할 정치가 백신 불신을 유포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1호 접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며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성윤은 검찰청장이라는 거대한 꿈을 이제 그만 접어야 할 듯합니다. 추미애가 쏘아올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검찰개혁,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준욱 차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이성윤이 꽤나 뜨끔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한동훈 검사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연일 비난하고 나서자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의 줄설 검사만 인터뷰하라는 것이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자리를 물려받은 정의용이 취임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발빠른 움직임에서 뒤처진 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실상을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권 내 호남 지역 인사를 25% 우선 추천하는 안건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김종인의 국민의힘은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 의사들의 파업을 대비해 간호사들의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SNS로 혈전을 벌였던 김남국이 객기를 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객기는 객적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를 뜻하는 용어로 욕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7조 5천억 원이 아닌 28조 6천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를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사업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계산이 잘못됐다며 예산이보다 20조 원은 더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부산시가 꼭 필요한 예산을 곳곳에서 누락해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 측 시각인데요. 몇십억, 몇백억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20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어이를 상실할 뿐입니다. 이날 국토부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제동을 건 이유는 예산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반기를 들은 것인지 강추청 기자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당초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를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20조 원은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가덕공항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부산시가 발표한 방안을 반박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먼저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의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승객 이동 동선이 늘어나고 비효율적이어서 어렵다며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도 복수 공항 운영 실패 이후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사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적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가덕도는 외해에 직접 노출돼 조류와 파도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 매립 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심과 활주로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6m 깊이에 1억 4천이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매립이 필요하다며
이는 김해 신공항 성토량의 8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치마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해양 매립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 훼손된다며 해상 매립에 필요한 토석 확보를 위해선 국수봉, 남산, 성포봉을 절취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해시계 등 1등급 생태자연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의무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의무에 위반될 소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으로 있는 문재인 정부 산하 국토부가 왜 이런 용기를 냈을까요? 당연한 국토부의 역할이긴 하지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 효과라고 보는데요. 탈원전 잘못했다가 공무원들 재판받고 산업부 장관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 형국에 가덕도 신공항이 많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그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5년 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권고했던 프랑스 용역기관의 실사단장 마리 슈발리에의 걱정과 우려는 시간이 지나고 변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슈발리에 단장은 우선 20m에 달하는 가덕도 주변 수심탓에 매립에 투입되는 비용과 건설 과정을 걱정했습니다. 슈발리에 씨는 김해 신공항이 적합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같은 4천만 명 승객을 수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덕도의 비용이 김해보다 2배 이상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슈발리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영남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부산을 위한 공항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즉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죠. 이처럼 전문가들의 수차례에 걸친 검증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공항 이슈로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돌적으로 움직였었죠. 여야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당초 법안의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등 3개 면제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했지만 이틀 뒤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네 하천정비공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입니다. 24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7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과정에 참여한 여야 국토위원 모두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했던 탓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설 연휴 나흘을 꼬박 투자해 온갖 문헌을 다 뒤져보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며 제 마음에 들어서 그게 정말 옳아서 그렇게 동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푸념했습니다. 조 의원은 다만 양당에서 그 법안들을 발의했고 그 법들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토위에서 처리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다룬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17일 회의에 참석했던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실시 설계 면제에 반대했습니다. 손 차관의 의견을 들은 조응천 의원도 적극 동의했는데요. 조 의원은 특히 실시 설계 면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의원은 실시 설계 나오기 전부터 공사를 한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써서 되느냐고 개탄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처분적 성격의 법률의 개별 구체적 사업을 딱 찍어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도 조 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조했는데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이래도 되나 싶다며 이게 공표됐을 때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한 의원은 양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법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슬프다며 선거가 코앞이라 지도부도 법안을 심사했던 국토위원들도 어떤 방향을 잡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가 퇴임한 이후에나 열리게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었죠. 이석태 헌법재판장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좌파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변회장 등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임 판사가 신청한 이석태 재판관의 심리에 대해 현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심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또한 연기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변경된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된 만큼 헌재가 내릴 앞으로의 결정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깜빵 갈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일까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이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지검장이 계속 버틴다면 수원지검이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관례대로 체포영장을 정부의 강제 수사에 나설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주 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 수사의 근거는 2차 공익신고서로 알려졌는데요.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 닿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원지검 수사팀에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와중에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더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힘겨루기 대리전이 될 전망인데요. 일단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윤 총장의 정권 수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을 수습하면서 22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모든 정권 수사팀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때문에 윤 총장 퇴임 전까지는 현재 정권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이번 인사가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행되면서 오히려 몇 달 뒤 큰 인사가 있으니 줄 잘 서라는 메시지가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짧은 소회를 전했습니다. 김 차장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인데요. 짧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합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직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 검사는 지난 검사 생활을 반추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며 검사 생활 내내 정치적 중립성과 검사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 검찰의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검찰을 더 검찰답게 검찰이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옥중 검사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 등에서 현직 검사가 나와 인터뷰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2018년 9월 법무부는 검사 윤리 강령이 규정하는 감찰 공무원의 언론 인터뷰 조건을 기관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는데요. 과거에는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관장으로부터 저 무슨 방송사의 무슨 프로그램에 나가도 됩니까? 라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유독 문정권,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에서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검사들이 있었죠. 자, 바로 이문정, 서지현 두 검사였습니다.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한겨레와의 첫 인터뷰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경향, CBS, MBC 등 신문과 방송을 오가며 6차례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 검사는 경향신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매달 한 편씩의 고정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같은 해 4월 29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했고 이후 CBS, 경향신문, 한겨레, 시사인, 오마이뉴스, YTN 등 신문사와 방송사뿐만 아니라 대학 학보사까지 19차례가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유독 좌파 성향 매체만 출연했는데요. 그런데 신임 박범계 장관과 여권 애들이 한동훈 검사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연을 비판하고 나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5일 조선일보와 실명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단히 찬성하지만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다.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장이 특정 언론과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는 일은 제가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사를 폄훼하고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인터뷰 신고제는 정권의 주설 정치검사들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특정 검사를 제외하면 평범한 언론 인터뷰마저 대부분 사라졌다는 게 검사들의 평가로 전해집니다. 비교적 많은 관심 속에서 임명된 정의용 외교부 신임 장관, 취임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발빠른 움직임에서 뒤처진 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소화하며 국제사회의 새판짜기에 나선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 흐름에서 왕따 신세로 전락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새 외교수장에 취임한 정 장관은 22일부터 열린 UN 인권이사에 불참했습니다. 정 장관 대신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한 배경으로 외교부는 정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바쁜 일정 등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드시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복귀한 뒤 열리는 첫 회의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물론 왕이 중국 외교부장까지 기조연설에 나설 만큼 중요도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을 우려해 장관의 직접 참석을 피한 것일 수 있는데 남북관계만 고려해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 상견례 통화가 정 장관이 취임한 지 2주가 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가장 이례적인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삼각협력 복원을 목표로 애쓰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상견례 전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곳 내 호남 지역 인사를 25% 우선 추천하는 안건을 24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취약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 규모로 우선 추천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취약지역이란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인 지역을 뜻하고 21대 총선 기준으로 전북, 전남, 광주 지역이 예속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통적인 당 약세 지역이었던 호남 지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지라며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번 당규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의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설전을 벌이며 의사들을 깡패에 빗댔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 간호사들도 백신 접종을 직접 할 수 있는 간호사 접종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 취소법의 반발로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3일 형수님에게 욕을 맛깔나게 잘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제안을 김남국이 지지하며 행동 개시에 나선 셈입니다. 얘네들은 작년에도 의사들이 파업할 때 간호사들만 갑자기 추켜 세우면서 의사와 간호사들 편을 갈라놓더니 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으리들은 24일 의사들의 백신 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 부여와 임시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변호사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김남국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예방 접종 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그걸 김남국 네가 판단할 겁니까? 집권 여당이 요구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줘야 하는 세상인가 봅니다. 이러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119 대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법안도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라며 의사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접종해도 되는 주사와 그렇지 않은 주사가 명확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득 가지고 있는 마당에 그 불안한 백신을 본래 접종해야 할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놓아준다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극대화하는 일 아닐까요?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아이들처럼 소아과에 가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며 간호사가 아닌 의사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호사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과 접점을 찾아 타협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내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식의 독재자 같은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런 대안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참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미사일 무력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현재 미사일 방어 능력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명확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하이튼 차장은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새로운 미사일들을 대거 선보인 것을 언급하면서 기밀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중요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실제로 2017년에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도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 정도로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은 판단했다는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주했던 시기인데 뭔가 연결고리가 지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김종욱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는 게 옳은가? 국민이 공문서, 사문서 위조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놈의 정권은 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하는 게 업무인가? 어제 뉴스 중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신현수 정무수석 사태와 관련해 박범계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김종욱님께서는 박범계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서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한 조국인의 가정, 그리고 조국 아들의 인턴 확인서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등을 살짝 곁들여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ESG 리셋님께서는 계란 한 판 4,500원을 문재인이 9,500원으로 창조경제, 계란으로 재인이 얼굴에 쳐바르고 싶네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2배 가까이 폭등했었죠. 재인이 얼굴에 쳐바르고 싶다는 격한 표현까지 쓰신 걸 보니 화가 많이 나신 듯한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의식주 중 하나인 식품값까지 오르게 하는 문재인 정부는 요즘 맥주와 소주값 그리고 담배값 인상도 국민들 눈치를 슬슬 보며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J님께서는 좀 심하네. 코로나 방역의 공은 정부에만 돌리고 정작 헌신한 의료진에겐 당연한 보상도 외면하였다니 그야말로 쏠통 정부일세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은 팍팍팍팍 뿌려대면서 정작 코로나 진료에 파견된 의료진들에겐 185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뉴스를 통해 처음 아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호복을 입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에게 포상금을 더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마땅히 줘야 할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니, 이 기가 막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 옆에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조속히 4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옆에 영상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의 추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